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없는 상품은 생산하면 재고가 됩니다. 기다려도 시장을 찾지 못한 상품은 결국 손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창고를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장이 요구하지 않는 상품은 생산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하지요. 수요가 있어야 생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이죠. 역시 도덕과 명분을 앞세웁니다. 쌀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다. 농민의 생명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재정 지원을 해서 남아도는 쌀을 생산한 비용을 보전해 주자는 거예요. 쌀 재고가 쌀의 가격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쌀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농민을 돕는 게 아닙니다. 농민을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2등 국민으로 고착화시키는 정책일 뿐입니다. 또한 소비자인 국민에게 그들이 낸 세금을 써서 그들이 소비할 상품의 가격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농민과 소비자 그 어느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전략 비축 식량을 확보한다는 명분도 대단히 왜곡된 판단입니다. 전략 비축 식량은 최대한 현재 국민의 식습관에 부합되게 준비돼야 합니다. 전쟁이 났으니 이제 우리 국민은 조상 대대로의 식습관대로 쌀만 먹으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책은 그 강요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연간 7천억 이상의 예산을 소모해 시장 선택을 받지 못한 쌀의 생산과 보관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시장이 없는 상품을 생산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죠. 농촌의 2등 국민화를 가속화시키고 도시민의 식료품비 지출을 상향 강제하는 시장 왜곡이기도 하고요. 사람 따지고 도덕 따지고 명분 따지는 민주당의 정책이 이 사회에 백해무해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악법과 정책이 양곡관리법입니다. 국민들의 변화한 식생활을 인정하고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습관인 걸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쌀을 먹는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쌀을 고봉으로 먹던 조선인이 아닌 전 세계 교역망을 통해 다양한 식품을 공급받아 외식을 즐기는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 폐업할 수 있는 게 자영업자입니다. 그런 긴장 속에서 사는 자영업자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농민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은 새만금에 식량 전략 비축 기지를 세우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곡물 엘리베이터 등을 건설하고 공공 비축 시스템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식 패턴이면 말이죠. 나라가 투자해서 비축시설 짓고 자신들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취할 거다. 이걸 예상해 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이때까지 해왔으니까요. 이게 그들이 나라 세금 빼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생존법이죠. 거기에 식량 전략 비축 기지를 농식품 유통의 중심지로 만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주변 익산시에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 유통의 커넥션을 만든다. 이런 계획입니다. 식품 가공을 위해서는 해외의 원자재가 되는 곡물들을 대량으로 수입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항만, 공항 등의 배후시설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새만금 부지를 활용해 그런 배후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 투자만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죠. 중국, 일본과 해상 운송을 활발히 한다.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전북 김제시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한도 있습니다. 중국, 일본, 북한 등으로의 해상 운송이 활발해지면 우리가 북한하고 해상 운송이 활발해진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유엔 제재는 다 헛개비입니까? 동북아 식량 허브를 조성하겠다. 좋습니다. 또 무슨 주장을 하냐면요. 친환경, 신재생, 청정 에너지로 이 비축기지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식량 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고 식량 재고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식량 재고를 확보하고 식량 안보와 수급 안정을 꾀한다. 그리고 그런 기능을 전부 다 새만금에, 전국에 있던 기능을 새만금에 집중시킨다. 와우. 식량 전략 비축기지 새만금 조성 사업의 예산 액수는 아직 명확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빌드업 중이에요. 그러나 꼬라지로 봐서는 연간 수조 원을 꼬라박을 기세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도 이 새만금 프로젝트 예산 따오고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잼버리 그 난리가 난 다음에요. 새만금 예산은 78%가 삭감됩니다. 6,626억에서 1,479억으로요. 그걸 작년 민주당은 예산 정국에서 3,000억 증액해서 4,479억으로 최종 결정하게 합니다. 자, 민주당 방식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존에 파는 기득권이 있죠. 고로 기존 기득권과 공존합니다. 그렇게 지방 세력과 함께 하다가 새 판을 짜고 자신들의 지분을 쭉 올려버립니다. 식량 공공 비축 사업도 새만금으로 집중시키고 자신들이 다 해먹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 좋습니다. 이런 판이 성공해서 전라북도가 발전을 하고 국가의 식량 클러스터가 생기고 농업으로 수출해서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러려면 생산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본을 집중할 수 있도록 농업기업의 문호도 개방해야 합니다. 자영농들의 협동조합, 그 협동조합을 정부 지원으로 육성해서는 농업이 산업화되지 못하고 계속 뒤처진다는 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확인한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해온 꼬라지가 뭔 일을 제대로 한다기보다는 나라 세금 빼먹는 적자 산업을 고착화시킨다. 중심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나라 세금 빼먹는 게 중심이었던 그런 민주당의 사업 아니었습니까? 보수도 같이 휘둘린 게 문제죠. 양곡 관리법 및 새만금 식량 전략 비축기지 및 익산 식량 클러스터 계획, 이거 명분과 당위가 아닌 진짜 산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주당과 전라북도, 전라도 세력이 나머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자 코스프레하고 갑질하며 예산 타내고 정책 밀어붙이고 사고치고 이러는 방식은 전라도, 경상도군 우리가 허용해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 세력들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성과 생산성을 뒤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껴버리며 무조건 명분으로 국가 예산 집행하는 풍토가 확산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박살이 났어도 당당히 민주당에 맞서고 포퓰리즘에 맞서기를 바랍니다. 표시 무섭다고 오른쪽이 오른쪽 소리를 못 내면 그럼 대한민국은 조선화됩니다. 오른쪽에 길이 있다. 민심에 맞서서 설득해야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도 확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